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냥 형편에 맞게 살면 애 낳고 산다고 크게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남 하는 거 다 따라하면 연봉 8천도 모자랄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형편에 맞게 살면 되죠. 저는 결혼하신 분들이 형편에 맞게 살면 결혼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아무리 한쪽에서 열심히 살아도 한쪽에서 돈을 많이 쓰면 답이 없잖아, 이게.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요. 형편에 맞게 산다는 게 어려워.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형편에 맞게 살고 싶은데, 정작 여자분들이 형편에 안 맞게 살고 뭔가 남들한테 뭔가 내세우려고 사는 경우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한쪽은 형편에 맞게 살려고 하는데 반대쪽은 자꾸 뭔가 사치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 연봉 8천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이것도 여자분들 얘기하면 또 싫어하겠지만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애들 키울 때 보면 남들한테 안 꿀려고 비싼 유모차 끈다거나 비싼 장난감 사준다거나 비싼 옷 입히는 거 정말 많이 볼 수 있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저게 분명히 자기가 번 돈은 아닐 테고 남편이 번 돈을 할 텐데, 특히 어머니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질투 때문에. 우리 애들 안 굴리게 하려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애들 장난감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비싸요. 예, 비쌉니다. 애들 옷도 비싸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좋은 옷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애들은 크잖아요. 크면 못 입잖아. 그리고 애들 옷은 감가가 심하게 돼서 어차피 되팔아도 돈 가게 못 받아요. 근데 그걸 왜 새 거 사주려고 하죠? 유모차도 애기 때만 타고 다 크면 못 타잖아요. 애들 다 크 나오면 이제 애물단지 아닙니까? 자기가 탈 거예요? 엄마가 탈 겁니까? 내가 봐도 타야겠네. 정신연령이 낮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보면 어린애들한테 명품을 사주는 엄마도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나이 때 명품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좀 요즘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고 상태가 안 좋은 건 엄마들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형편에 맞게 살려고 하면 저 결혼할 수 있다고 봐요. 서로 이제 크게 벌진 않지만 돈 아껴가면서 생활비 같은 거 줄이고 하면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역량을 가진 여자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히려 없는 사람이 자꾸 애들한테 이것저것 사주고 허세 부리고 있는 척하는 여자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혼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잘해야 됩니다. 형편에 맞게 살려면 그런 겁니다. 여자가 좀 직장도 다니고 돈을 아끼고 돈을 모아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 형편에 맞게 사는 건데, 그러면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난다는 게 좀 어려워요. 남자 입장에서. 이게 일본하고 참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됩니다. 일본은 어떠냐 하면, 일본은 아주머니들이, 일본도 전업주부가 많은데 일본 아줌마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비교해서. 뭐냐 하면 대단해서. 그러니까 뭐 형편없다는 게 아니라 일본 아주머니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요. 옛날 자전거 같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애들 뒤에 태우는 것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뭐 스포츠 자전거 말고 일반 자전거 있잖아요. 따릉이 자전거. 그런 거 애기 태워요. 왔다 갔다 거리면 자전거를 굉장히 자주 타요. 일본 대중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낍니다, 돈을. 막 사치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일본 아주머니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애들한테 비싼 물건 사줬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돈 이만큼 아꼈다. 생활이 이거밖에 안 들어간다. 내가 이거 좀 싸게 샀다. 이런 걸로 자랑을 해.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자랑했거든요. 옛날 우리 어머니도 이거 시장 가면 얼마 안 주고 샀는데 진짜요? 아 그렇네. 거기가 사지 말고 내 안 돼 가면 이거 한 2,000원 싸게 해주고 살 수 있다니까. 뭐하러 바가지 씌우고 그래. 이런 식으로 서로 싸게 샀다고 자랑했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된 게 오히려 비싼 물건 샀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게 정상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들이. 그래서 참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중에 정말 형편에 맞게 열심히 살고 경제관념을 잘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한테 뭔가 꿀리는 거 싫어하고 인스타 같은 거 자랑하고 남편 들들 볶아가지고 자꾸 뭔가 치장하고 돈 쓸지만 하는 그런 분들은 좀 많아요. 그러면 과연 결혼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남자들이 그걸 보면 결혼할까요? 결혼 안 하겠죠. 한국은 답이 없구나. 외국 가서 아가씨를 데리고 와야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보단 좋고 싫음이 중요한 동물입니다. 좋은 걸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요. 아유, 그러니까 미디어 후구리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야. 좀 죄송한데요. 지금 미디어 시장의 밥은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근데 지금 미디어에서 밥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거든요. 왜냐,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미디어에 많이 몰려있잖아요. 돌싱 프로그램에 많이 몰려있고, 드라마에 많이 몰려있고. 여자들이 뭔가 많이 몰려있는 집단은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트회사도 그렇고 K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거 몰라. 여자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여러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 여자분들은 사실 회사 다녀도 회사의 이익이나 매출은 관심이 없어요. 내 기분과 감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사 가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요트 회사 개판인 게 뭐냐면 그런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절대 다수니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는 어떤 것입니까? 철저한 이윤 집단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회사에서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우리 회사에 뭔가 매출로 뭔가 플러스가 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이 회사입니다. 남자분 이건 정말 잘하고 있죠. 이윤이 없으면 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어떤 회사든 간에 회사가 매출이 올라야, 회사 성과가 좋아야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을 더 잘해야 되고, 내가 회사에 시키는 거 더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령 회사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더라도 나한테 그만한 보상이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게 회사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몰라요. 회사의 매출,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보다는 내 기분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엉터리라 하고, 일을 엉터리를 했음에도 성찰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근데 제가 겪어본 결과 절대 다수의 여자분들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해요. 남자들이 말을 안 할 뿐 일을 못합니다. 솔직히 내가 좀 쓴소리 좀 할까요? 욕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기업에 절대 다수 여자분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싹 다 내보내도 회사 돌아가는 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조업 쪽 그냥 다 보내면 돼.
짐 싸두고 다 보내면 돼. 한 명도 빠짐없이.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는 거야. 필요한 인력이 아닌데 써주는 거예요. 그럼 뭐 고마운 거 못 느낍니까 그냥?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 상당수는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해요. 1인분을 못합니다. 0.5인분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해달라는 건 엄청 많아요. 바라는 건 엄청 많고 조르는 건 엄청 많고 불평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주는 것도 없어요. 뭔가 챙겨주면 해주는 것도 없어요. 더 바래. 그게 여자입니다. 직장생활의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잘하는 분도 있긴 한데요. 그건 소수입니다. 소수. 절대 다수는 못해요. 절대 다수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까요? 앞으로 회사가 경기가 안 좋고 그 성과가 안 나와요.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누구를 쳐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을 쳐낼까요? 아니면 일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을 쳐낼까? 당연히 일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을 쳐내겠죠. 그 누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 진짜 직장 잘리고 나서도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먹고 살기 어려워져도 그때 가서도 본인의 기분과 감정 상태를 따져갈 거야? 나중에 결혼 못해도 본인 같은 사람 여자를 안 봐도 그때 가서도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금 벌어들인 돈이 없어도 감성 운운할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감언이설에 이용당하실 거예요? 감언이설. 지금 미디어에선 여자분들이 굉장히 감언이설로 구걸어 삶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제가 하는 얘기가 더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여자분들한테 쓴소리 많이 하죠. 기분 나쁘게 하죠. 근데 반박을 못 하잖아. 왜 반박을 못 할까요? 맞는 말이니까 반박을 못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적용되는 말이다 보니까. 그럼 이걸 제가 여자분들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오히려 미디어가 더 망하라고 하는 거야. 나이가 못하라고 자꾸 뭔가 괜찮다. 나이 먹어도 괜찮다. 나이 먹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있다. 자꾸 희망고문 시키는 거잖아요. 희망만 지워다 주고 진짜 현실의 희망은 안 보여주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미 상황이 나쁘니까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고 돌릴 수 있는 건 돌리고 조금이라도 현실 자각을 해서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디어는 여자분들 더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더 나락으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진실은요, 듣기 좋은 게 진실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가머리서는 진실이 될 수 없어요. 결국 나이가 먹어서 현실이 안 좋아져야 내가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그때 가면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현실을 깨달으면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깨달아야 돼. 젊을 때. 아니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해서 뭐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직장을 오래 다녀요? 사회에서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결혼이 쉽게 됩니까? 아니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살더라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